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 연습을 했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3D 입체 도형 드로잉, 지오메트리 드로잉을 시작할 겁니다. 지오메트리 아이템 중에서 원기둥을 할 건데요. 선 연습을 하고 연결하기에 가장 아주 쉬운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해서 원기둥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범과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해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기둥 하나만 그리기에 화면이 좀 스케치북이 좀 넓죠. 그래서 저는 이 절반을 나눠서 이쪽 왼쪽 부분에서만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텝에 포커스를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선을 그어 볼게요. 자,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가 중심인 것 같아요. 절반을 나누기에. 자, 그러면 이게 중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재보는 겁니다. 끝에서 여기까지 한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왼쪽도 거기가 맞으면 틀리네요. 그렇죠? 조금 나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에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네요, 여기가 중심이. 자, 그러면 이게 센터인지 아닌지는 연필로 여기로 재서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수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재고 연필 심의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서 연필 심의 중심이 됐는지, 거의 맞네요. 이렇게 이거네요. 그래서 보시면 센터인지 아닌지는 왼쪽, 오른쪽을 쟀고요. 수직인지 아닌지는 위에, 아래를 쟀어요. 자, 그리고 이 선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선 연습이었죠. 그 왜 선 연습 왜 이렇게 하는지 벌써부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 원기둥 시범과 설명을 할 건데 이쪽 부분에서도 센터 라인을 만듭니다. 자, 나는 이 정도가 세로 센터일 것이다. 나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임의로 라인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이게 중간인지 아닌지, 그럼 여기만큼. 맞네요. 딱 맞네요. 자, 그러면 이게 90도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재고, 여기네요. 요 선이네요. 이게 아니라 이 화면에 세로 중심선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 중심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이 정도가 가로 중심선 같아. 자, 선 연습 잘 돼야지 이것도 할 수 있겠죠? 화면의 중심, 자, 여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재볼게요. 그리고 밑에서도 여기가 맞네요. 이렇게 마크해두고, 자, 그러면 여기를 쟀으니까 이제 여기를 재면 이게 수평인지 아닌지 잴 수가 있겠죠. 확인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화면의 가로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기둥을 보니까 원기둥이 여기 이제 화면을 띄울 거예요. 화면에서 보면은 물체가 화면에서 살짝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왼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도 원기둥을 화면의 중심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그림자까지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이 중심선에 그대로 원기둥을 넣게 되면 여기에 물체가 있고 그림자까지 여기 있으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져 보이겠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밸런스에 맞춰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물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림자까지 쉐이딩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서 내가 그린 구성이 밸런스가 어디에 치우침 없이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을 보니까 좌우 대칭이 완벽해요. 자, 이런 물체면 예를 들면 와인 글래스도 있겠고 꽃병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컵도 그렇고 좌우 대칭이 완벽하고. 그런 물체들을 그릴 때는 센터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좌우 대칭이 맞으면 드로잉도 더 정확하게 되겠죠. 저는 이 정도에 여기에 원기둥의 중심선을 만들까 합니다. 이렇게. 자, 선 연습 중요하죠.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물체의 중심선, 화면의 중심선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 높이 설정을 해줄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높이로 원기둥을 그릴 거야 라는 설정이죠. 위에를 이 정도 할 거고요. 아래는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격이 50대 50, 5대 5 비율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재보면 되죠. 이게 5대 5가 맞는지. 자, 이만큼. 맞네요. 자, 그러면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폭을 설정해 줄 거예요. 폭은 이 정도. 자, 이 간격 그대로 해서 직사각형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이 수직선들의 스탠다드는 이거라고 했죠? 이거라고 했죠? 여기도 있네요. 이거를 잘 보면서 수직선을 알맞게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래로 갈수록 원기둥이 좁아지는 거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원기둥은 이 동그라미가 이 타원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내 눈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기둥에서 내 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은 여기예요. 그렇죠? 내 눈에서 뿅뿅뿅뿅뿅 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가깝다라는 얘기는 다른 나머지들 부분들은 전부 다 여기보다는 멀다라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부터 멀다. 여기보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이 2D 화면에다가 이 3D 입체 도형을 3D처럼 보여지게 그리려면 원리를 적용해 줘야 돼요. 빛의 원리. 빛의 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의 크기와 저 한 10m만 앞에 있는 사람의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재보세요. 그럼 작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2D 화면에 적용시켜 줘야지 그 원리를 3D처럼 보여진다 이거예요. 자, 그걸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멀어질수록 이 아래쪽으로 멀어지잖아요.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였으니까 이 밑에는 당연히 멀어지니까 작아지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작아지게 하는 표현 방법은 약 1cm 정도 안으로 마크를 해줘요. 직사각형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박스에서 여기도 1cm 정도 안쪽으로 마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5대 5인가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5대 5가 맞았으면 뭐 의심스러우면 재면 되고요. 맞았으면은 이 꼭지점에서 이 마크된 점을 연결하는 거죠. 자, 이때 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스트레이트 라인 이쪽도 꼭지점으로부터 이거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라인 드로잉, 라인 워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케치예요. 스케치는 이렇게 선으로 해줘요. 보통 그렇잖아요. 선으로 하는데 이게 스케치가 완벽하게 라인웍이 완벽하게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마크한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스케치가 완성될 때까지 그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 물체의 형태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쉐이딩, 톤이 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이 정도 할 거야 라는 마크 정도라는 거, 어느 정도 비율이라든지 앵글이라든지만
대략 맞으면은 이렇게 지금도 선이 이렇게 굵어졌잖아요. 이런 거 지우개로 또 지워서 또 다듬을 거고 톤 줘서 톤의 끝이 아웃라인이 되게 그렇게 수정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라인웍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했었죠? 이렇게 선 만들고 타원 이렇게 그린 거를 지금 할 겁니다. 자, 이 중심선을 바탕으로 타원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자, 연습 때도 이렇게 여러 선을 그었죠? 그리고 왼쪽으로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하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도 놓을게요. 타원을. 자, 됐네요. 자, 근데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이 타원과 이 타원? 좀 차이가 나죠? 자, 이 타원은 납작한데 이 타원은 동그라미에 더 가까워졌네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타원을 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완전히 90도 수직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 타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내려볼게요. 자, 올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내려볼게요. 타원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눈에서 멀어질수록 더 동그라미에 가까워지는 거 느끼셨나요? 자, 그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이것도 원리예요. 원리를 여기다 적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기둥에서 보면 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보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보다 다 작아지든지 좁아지든지, 자, 이렇게 이런 원리가 생성이 돼요. 멀어질수록. 이거를 적용시켜 주려면 지금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타원의 중심선, 눈에서 가까운 쪽이 이 거리가 길고요, 넓고요. 이 뒤쪽이 좀 더 작아져요. 이렇게 표현하면 원리 적용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타원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원기둥 몸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마크를. 제가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지금 그립 바꾼 거 보이셨죠?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저녁이라 제가 배두고 보고. 자, 이렇게 여기는 좁고 여기는 좀 길게 이렇게 해놓고요. 자, 디테일하게 이제 스케치를 하니까 이게 글씨 쓰는 그립으로 바꾼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원기둥에서 이 원기둥 바디는 끝난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그림자까지 넣을게요. 자, 그림자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초집중해야 됩니다. 임의로 뭐든지 처음에는 임의예요. 저 이거 중심선 그을 때도 임의로 나는 이 정도가 중심 같아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앵글이 여기 이 자료에 있는 앵글이 이 정도인 것 같아 라고 임의로 이렇게 앵글을 만들어 줍니다. 얘 먼저.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앵글이 맞냐 안 맞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연필을 이렇게 잡고요. 지금 자료가 여기 있어요. 네. 만약에 자료가 아니라 실제 물체들이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물체들과 또는 자료와 내가 그린 그림 그 중간에 깍지단 연필을 놓으세요. 중간에. 그런 다음에 이 자료에 있는 또는 실제 물체에 있는 이 앵글이 있죠. 확인하려고 하는 앵글을 이 중간에서 맞춰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하면 맞게 따라가요. 나는 맞아 이렇게 양마들이 머릿속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앵글을, 그림자 앵글을 맞춰볼게요. 자, 그래서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요. 중간에서 움직이지 말고 눈만, 내가 임의로 했던 앵글 있죠. 그림자 앵글, 눈만 돌리세요. 얘랑 맞나 안 맞나. 얘는 이제 맞췄으니까 얘를 맞춘 거니까요. 예, 거의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앵글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쟀어요. 얘를 중간에서
됐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했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놓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내려갔네. 너 수평에 가깝게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정을 하는 거죠. 아, 여기야. 이렇게 조금 더 올려야 돼. 그래서 한번 또 재보는 거죠. 이제 맞네. 그랬을 때 이 앵글이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앵글 재는 법 되게 중요해요. 많이 쓰이고요. 이게 만약에 붓이라면 칼라링 할 때도 그렇게 앵글을 그렇게 잴 수가 있어요. 지붕의 앵글이라든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만 잘 맞추면 되는 게 뭐냐면 거의 해결되는 게 여기는 지금 요 선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근데 그림자가 살짝 멀어질수록 좀 퍼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넓어져요. 얘랑 평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약간 퍼지게 넓어지게 이렇게 여기 끝에 닿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게요. 연하게 드로잉을 했어요.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라인워크 스케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3D에서는 스케치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자, 이 자료를 잘 보세요. 이 원기둥 자료를 보시면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느껴지나요? 유독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길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어둠선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시작되고 점점 뭐 여기서 점점 어두워지는데 유독 굉장히 어두운 이런 선, 이거를 어둠선이라고 한다. 이 어둠선까지가 바로 3D 스케치에서 라인워크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거는 확실히 이해하셔야 할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제 설명은 빛 과학의 이해와 이제 표현 능력이 요구되는 그 말 그대로 기본기 학습이 요구되는 학습자들을 타겟으로 한 설명이지, 모든 미술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실 절대적인 게 뭐 세상에 있을까마는 이것은 수준별 학습에 따른 학습자의 능력치에 이제 맞춤 교육이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간혹 그 능력치가 그 다른 학습자에게는 제가 또 이렇게 아니라 정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칼라링에 이제 입문하고 아직은 뭐 색이나 뭐 톤에 서툰 학습자에게는 이 팔레트에 제가 기본색 6개에서 7개만 가지고 작업해야 합리적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미 숙련된 학습자에게는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아주 특이해 보이는 여러 색을 구입해서 작업해야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해당 학습자의 성취도에 따른 교수법, 지도법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막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 여기저기서도 뭐 많은 정보를 보고 듣지만 반드시 그 정보가 나의 상황과 내 능력치, 환경 등등 거기에 걸맞게 나에게 적용될 만한 것인지 필터링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이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일반화에 빠지시지 않기를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인삼은 당연히 사람의 어떤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자양강장에도 매우 좋고 그런 이로운 약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독초가 될 수 있잖아요, 인삼이. 자,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평준화 교육과 도제식 교육이 구분되는 이 핵심이거든요. 우리 수강생분들처럼 한 교실에 학습 능력이 제각각인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차이별 지도법입니다. 같은 오일 페인팅 작업을 하더라도 이분에게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에게는 저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제식 교육 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내 능력치에 따라 다른 가장 옳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규칙이나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대로 지켜가며 사는 게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그게 기계도 아니고 뭐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 동물이자 수시로 실수하는 동물인지라 특히 학습에 있어서는 이제 끊임없이 이해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오픈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미술은 뭐 암기해서 될 그런 학문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자각이 많이 요구되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내가 정말 드로잉 기똥차게 잘하는데 그때도 막 중앙선 긋고 막 반 긋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 자, 이해하셨습니까? 같은 교실에서도 저 어떤 학습자한테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그걸 절대치라고 믿고 또 선생님 저분한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톤을 줘야 되겠죠. 자, 톤을 주겠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데 자료를 보시면 제가 아까 이 어둠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 부분은 빛을 받지 않은 곳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이 어둠 선을 기준으로 이 나머지 부분, 이 빛을 받은 부분이라고 해요. 빛을 받은 곳. 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나누세요. 빛을 안 받았다, 빛을 받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둠 선을 기준으로. 빛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둡겠죠. 어둡죽게요 지금. 자, 이거 우리 선 연습했었죠. 촘촘하게 밀도 높게 선을 붙여서 이렇게 위아래. 노래도 불렀잖아요. 위아래 위아래. 시끄러. 아주 밀도 높게 톤을 주겠습니다. 톤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짧게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림자도 줄게요. 이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기니까 이런 다이렉션으로 줬고 여기도 이렇게 기니까 이런 다이렉션으로 주고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빨리 줘야 돼요. 영상 시간이 길면 또 잘 안 봐요. 조회수 안 나와요. 사실은 저는 제 조회수를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유튜브 하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이게 관심 같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회수 좀 많이 나왔으면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선 연습하셨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시작과 끝이 샤프하게 끝나도록. 그런 이유가 여기서 지금 설명돼요. 뭐냐면 지금 이 방향으로 줬어요. 왜냐? 이렇게 해야지 빨리 톤을 끝낼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해야지 톤을 빨리 끝낼 수가 있죠. 이거 뭐 굳이 여기에 정성 들이고 시간 들 필요 있어요? 같은 톤 주는 건데? 이때 이렇게 주면은,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주고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톤의 교집합이 생기죠. 그러면 톤의 교집합, 이 톤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톤이 겹쳐졌으면 여기가 더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샤프하게 시작하고 끝나게 이렇게 톤을 주게 되면 이 겹치는 부분에서 더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때요? 깊은 뜻이 있었죠? 이렇게 선 연습을 했던 이 깊은 뜻이 여기서 나오죠? 네, 이거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선 연습하실 때는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교집합 생겼는데도 특별히 더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또 빛을 받지 않은 곳을 지금 쉐이딩 하는 거기 때문에 원기둥과 그림자가 각각 따로따로 톤을 주지 않아요. 같이 주세요.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얘는 그림자야, 얘는 원기둥의 몸통이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얘는 그냥 어둠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구분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렇게 구분 없이 같은 톤을 준다는 겁니다. 빛을 받지 않은 곳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면, 이 빛을 받지 않은 곳에 이 톤을, 이거 스탠다드 톤이라고 했죠. 이거 좀 써야 되겠구나. 중요한 스탠다드 톤. 제가 스탠다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림이 너무 막연해요. 답이 없잖아요. 얼마만큼 뭐 수치 뭐 70%, 50%, 30%, 뭐 30도, 50%. 이게 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뭐 물감을 섞어도 몇 대 몇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스탠다드 딱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부터 좀 더 얼마나 어둡게, 여기서부터 더 밝게 이렇게 구분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빛을 받지 않은 곳을. 여기 좀 더 어두운데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도 안 써요. 디테일한 톤 변화, 뭐 톤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은 계속 뒤로 밀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어둠 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독 진한 선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하게 줘야 돼요. 어둡게. 자, 네, 어둡게 어떻게 주는지 보세요. 자, 짧은 선, 뭐 긴 선 상관없어요. 어둡게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자, 어둠 선 어둡게 주는데 어쨌든 간에 스탠다드 톤보다 어둡게. 자, 그런데 제가 위쪽에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어둡게 막 주고 누르고. 자, 여기서 이제 빛의 원리가 나와요. 자, 빛을 받지 않은 곳. 자, 빛을 받지 않은 곳은 눈에서 가까울수록 어두워진다. 자, 눈에서 가깝죠. 그죠? 여기가 이 부분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둡고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눈에서 멀어지잖아요. 여기보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둠 선이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눈에서 멀어질수록 좀 밝아진다. 그러니까 눈에서 가까울수록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반대로 눈에서 멀수록 밝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안 쓸게요.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어둠 선이라는 게 이거 있는데, 그러면 빛선은 없을까요? 예, 빛선이 있어요. 빛선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어둠 선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쭉쭉 내리더니 빛선은 두 선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간, 이게 종이가 하얗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라이트하게 줘야 되니까, 하이라이트 이런 거 줘야 되니까 비워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이건 뭐냐, 여기까지 쉐이딩을 할 거다라는 거겠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이 정도 하고 보니까 형태 지우개로 좀 불필요한 곳들은 다 좀 지워줘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쉐이딩을 하니까. 자, 이렇게. 자, 지금 지우개로 제가 여기를 지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드로잉을 하실 때 지우개를 뭔가를 없애버린다, 없애치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지우개로 여기에 아웃라인을 드로잉한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바꾸셔야지 이게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없애는 것보다도 이 왼쪽에 원기둥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드로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우개가 지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흰색 연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둠 선은 됐는데 여기 이 엣지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타원과 이 바디와 만나는 이 엣지 부분도 실제 사진에서도 악센트가 있어요. 느껴지세요? 자, 근데 어디가 가장 이 엣지의 이 악센트도 어디가 제일 어둡냐면 어둠 선과 교차하는 부분이 가장 어둡고요. 점점 밝아져요. 밝아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좀 밝아지게 지우개로 좀 톤을 좀 낮춰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지우개를 이 내가 드로잉한 이 라인워크한 바깥쪽은 러빙을 막 이렇게 하면서 드로잉을 해줬는데 이 안쪽에서는, 그 안쪽에서는 지금 태블에서 톤 조절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러빙을 하게 되면 이 종이에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져요. 이 보풀이 일어나면서 그 위에 다시 뭔가 연필 톤을 주게 되거나 뭐 쉐딩하거나 이렇게 되면 지저분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탭을 통해서 톤 조절을 하신다, 수정을 한다, 이렇게. 자, 이해하시죠? 아웃라인 쪽에서는 러빙한다, 이렇게.
안에서는 탭해준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막 입시미술학원 드로잉하는 입시미술학원 가면 막 이런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톤 조절을 해주는 거죠. 수정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어둠 선으로부터 아까 빗선 이 마크한 이 선까지 점점 밝아지는 톤 단계를 줍니다. 자, 해볼게요. 자, 선 연습 하신 거 이럴 때 점점 밝아지니까 힘을 좀 빼고 이쪽으로 아주 슬라이트하게 힘 빼고, 자, 이쪽으로 어둠선 쪽으로 갈수록 어둡게 가고, 자, 이런 데는 짧게 해줘서 톤 단계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자, 짧게 잡으면 진하게 할 수 있고, 연필을 길게 잡으면 연하게 할 수 있고, 길게 잡고 진하게 한다. 그럼 연필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라이트 라인, 아까 마크해줬던 라이트 라인까지 점점점 밝아지는 톤 단계. 자, 그리고 다시 이 어둠 선에서부터 왼쪽으로 이 스탠다드 톤 쪽으로도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를 줘요. 자, 볼게요. 이미 톤이 있는 상태죠. 스탠다드 톤이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 짧게 줘도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톤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톤을 주고 있었어요. 이거 보셨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라면서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해요? 여기 진하게. 자, 이거는요, 연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뿐이에요. 이거 안 알려줘도 잘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게 익숙해져요. 얘는 안 가르쳐줘도 잘하고요. 아시겠죠? 어떤 왜 그런지. 자, 심리학자가 미술 가르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게 이쪽으로 이 물체가 길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길게 쉐이딩 하는 게 더 편하고 합리적이라서 한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이 악센트와 이 엣지의 악센트와 어둠선의 요 사이 공간이 좀 톤이 잘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쉐이딩 다이렉션을 이렇게 좌우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지금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은 톤이 좀 자연스럽게 엣지와 어둠선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표현이 더 부드러워지게 되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줘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빛선으로부터, 그러면 여기는 이 공간은 뭡니까? 이 사진 보니까 밝아지는데 그냥. 자, 밝아지게 끝나게 되면 이 도화지가 하얀색인데 어디가 원기둥 바디의 오른쪽 끝인지 나타나질 않잖아요. 표현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가 않은데도 부득이 어둡게 줘야 되는 그런 게 드로잉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3D 드로잉에서는. 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어둠이라고 해요. 이 가가 이거죠. 플러스 더해진 어둠. 근데 이게 한편으로 더해진 어둠이라고도 하지만 안 보이는 쉐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짜 어둠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아웃라인을 아주 살짝, 아니 없는 어두움인데, 추가되는 어두움인데 없는 거를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추가되는 어두움인데 이거를 진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밸런스가 문제 생기겠죠. 톤 밸런스가 아주 슬라이트하게만 점점 어둡게. 자, 그래서 빛을 받은 곳, 눈에서 가까울수록 밝아진다. 반대로 그러면 빛을 받은 곳, 여기는 빛 받은 곳이잖아요. 이만큼 빛 받은 곳이잖아요. 빛 받은 곳은 눈에서 가까울수록 밝아진다 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가 가깝죠? 여기는 밝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어두워지겠다는 거예요. 이 라이트 라인을 이렇게 줬는데, 빛선을 줬는데 빛선도 똑같이 하얗게 화이트하게 남겨두는 게 아니라 눈에서 멀어질수록 살짝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어둠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가 밝다 그러면 이쪽으로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가까울수록 밝아진다,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 빛을 받은 곳이. 그래서 가어둠이라는 것을 주고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살짝 어둡게 준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니까 이쪽이 더 가까울 거고 이쪽은 멀어질 거잖아요. 자, 빛을 받은 곳, 눈에서 가까워서 멀어진다. 그러면 눈에서 멀수록은 어두워진다. 어두워지겠죠, 살짝. 근데 슬라이트하게 어둡게 주는 거. 아주 예민하게 줘요. 이 라인을 많이 없애야 되겠네요. 되도록이면 탭을 해서 위에 가어둠보다 살짝 더 어둡게. 자,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이 라이트 빛선이 이렇게 있는데 빛선도 눈에서 멀어질수록 어둡다 하면 이 위쪽은 살짝 이 위에보다 어둡게 되게.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빛선 이렇게 마크를 해줬을 때 좀 진해졌네요.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라인이 아웃라인이 되거나 형태가 되면 안 되고 톤이 형태가 되어야 된다. 3D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아까 라인 했을 때 여기 빛선 줬을 때 그 라인을 지금 탭에서 없애줬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원기둥처럼 이렇게 느껴지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할 거예요. 위에 타원을 할 건데 위에 타원은 빛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 워듬선 기준으로 오른쪽 이만큼은 빛을 받은 곳, 이만큼은 빛을 받지 않은 곳 해서 스탠다드 톤을 줬다. 자, 그러니까 빛을 받은 곳이니까 눈에서 가까울수록 밝아진다. 그러면 가까운 곳은 여기잖아요. 눈에서 가까운 곳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지우는 게 아니라 드로잉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그림 안에서 쉐딩하는 안에서는 러빙하지 말라면서요. 왜 러빙하세요? 자, 여기는 어차피 톤을 주지도 않을 건데 연필이 가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러빙 해도 상관은 없는 곳이죠. 여기는 그냥 하얗게 화이트하게 내버려둬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빛을 받은 거 눈에서 가까울수록 밝아진다라는 의미는 눈에서 멀수록은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어디보다? 밝아진 곳보다. 자,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두운 톤 단계를 줄 겁니다. 거리가 나와요. 여기는 가깝다, 여기는 멀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아주 슬라이트하게, 아주 예민하게 되게 빛을 받은 곳이니까 점점점 끝으로 갈수록 어둡게 이렇게. 자, 이런 중심선 아까 라인워크 했던 그런 것들은 탭을 해서 없애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인워크이 또 되게 진하게 있네요. 그런 것들도 없애줄 거예요. 지우개로 또 수정을 해야 된다면 수정도 하시면서 이렇게 라인이 진하지 않도록. 이쪽 한 번만 하기에는 좀 톤 밀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한번 줘볼게요. 여기서부터 점점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게, 빛을 받은 곳 눈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져. 자, 이쪽 방향으로도 여기서부터 점점
은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져. 밝지만 어두워지는 톤 단계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데도 라임웍은 톤이 돼야 되니까 톤도 지우개로 형태도 봐주고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남았죠. 자, 그림자를 그러면 맨 나중으로 이제 순서를 밀었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림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체가 주인공이지. 물체를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얼마만큼 완성도, 디테일, 톤의 강도를 줬냐에 따라서 그림자를 주기가 편해졌잖아 이제. 왜냐면 얘가 스탠다드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설명, 여기 중요한 게 또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그림자에 이 자료 보시면 그림자가 물체에서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좀 더 어둡잖아요. 자, 지금 제가 그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경계를 만들고 그림자 쪽으로 어두운 곳을 톤을 주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림자에 톤을 주고 있는데 동시에 원기둥에 이 부분에 드로잉을 한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거를 바로 네거티브 드로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든지 배경을 어둡게 해서 물체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배경을 톤을 줌으로써. 그래서 제가 네거티브 드로잉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뭘 말하는구나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는 항상 물체에서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둡고 이 방향으로 점점점 밝아지는 톤 단계를 줘야 돼요. 자, 요게 되게 거슬리네요. 요 뒤에 이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역시 탭으로 없앴습니다. 어때요? 깜짝이야. 없어졌죠? 좀 보이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로 원기둥의 이 버텀 부분을 드로잉을 해준 겁니다. 여기도 이제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니까 아까 줬던 이 스탠다드 톤을 이쪽으로는 내버려둬야 되겠죠. 반대쪽 이쪽으로는 좀 어둡게 주고, 그래야지 톤 단계 점점점 밝아지는 단계가 나오죠. 완성인 것 같지만 설명할 게 두 가지가 남았네요. 바탕 있죠. 바탕과 그림자가 만나는 이 바운더리, 이게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가까울수록 이 바운더리가 명확해요. 끝나는 이 부분이 딱 떨어져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이게 점점점 멀어질수록 이 바운더리가 흐리멍텅하게 끝내야 돼요. 여기도 여기보다 멀죠. 그러니까 여기는 흐릿하게 해줘야 돼요. 이 바운더리가, 경계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어둠선이 있었고 어둠선을 기준으로 빛을 받지 않은 곳에 스탠다드 톤, 같은 톤을 줬는데 아까 줬는데 어둠선을 굉장히 진하게 어둡게 주다 보니까, 여기를 어둡게 주다 보니까 여기가 밝게 보이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반사광이라고 해요. 자, 광 들어갔지만 엄연하게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톤이 들어가야 돼. 충분히 채워져야 돼.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 이만큼을 스탠다드 톤 되게 진하게 어둡게 줬는데 지금 보세요. 되게 밝게 보이죠?
이 어둠선이 그만큼 어둡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대비에 의해서 밝은 겁니다. 자, 3D 드로잉에서 이런 게 대비에 의해서 이렇게 밝게 보이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톤을 관리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톤을 줄 때 겁먹지 마시고,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둡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밝죠? 네. 이걸 더 밝게, 아이고 이거 밝은데 해가지고 더 밝게 줘봐요. 그러면 허여멀건해지게 되죠. 이렇게 클리어한 원기둥의 물체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거 유념해 주세요. 생각보다 어둡다. 여기 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아이템 드로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